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7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경마 오늘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했고요. 다시 한번 되짚어 봤고, 그리고 1호 방송 다 촬영을 했고, 이제 부경 경마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는데, 자, 금요경마 부진했습니다. 자, 그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1호 경마 열심히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요. 확실하게 만회를 하겠습니다. 자,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금요경마 방송 너무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성원해 주셨는데 내용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1호 경마에서 저는 만회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예상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 제가 오늘 후반부에 강공략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 A급, 5경주, 오늘 하이라이트 A급은 메인이죠. 6경주입니다. 4, 5, 6경주.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일단은 거리가 1400이라는 점이 변수긴 한데, 근데 이 편성이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역시 기본적인 전개라든가 마필의 능력을 좀 주안점을 두시고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말인 4번 레인보우 로드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이전까지만 해도 뭐 선행 전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는 선입 전개 또는 종반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선입형 마필로 분류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일단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선행 찬스. 자, 물론 부경주로 같은 경우가 선행 일변도의 주로 아닙니다. 극히 제가 볼 때는 현재 불량적이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주로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앞선에 편하게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유리한 건 맞고요. 게다가 이 마필 같은 경우가 뒷심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도윤 교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은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 4번 마필. 단 하나, 이 마필이 10월 20일 날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었죠. 근데 직전에 4등에 그쳤습니다. 중요한 거는 직전이 데뷔전과 비교해봤을 때 체중이 15kg가 불었습니다. 무려. 근데 이 부분을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는 게, 직전에 순위는 밀렸지만 오히려 기록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체중이 10kg 빠진다거나 아니면 꼭 빼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빠져도 나쁘진 않지만은 굳이 꼭 빠져야지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4번 마필은 체중만 많이만 불지만 않으면은 뭐 볼 이유는 충분한 마필입니다. 체중이 불어도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성장세의 마필입니다. 체중에 크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4번 마필 저는 가장 유력한 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자,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외곽엔 두 마리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성 프린스와 캡틴 찰리인데, 이 캡틴 찰리가 최근에 종반의 걸음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안장만 정말 바뀌면, 최근에 김태경 기수가 두 번 다 개선했었는데 그래도 안장이 좀 더 바뀌면 낫지 않을까는 저에 따른 판단을 했었고요. 바뀌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송경용 기수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거의 입상이 없죠. 최근 1개월 성적입니다. 거의 입상이 없습니다. 준우승, 우승의 성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부터입니까? 11월 24일 1경주 서기 퍼펙트에 딱 준우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입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까지. 자,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안장 교체는 뭐 마이너스 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관심 마필로서는 일단은 주목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9번 영성 프린스. 자, 이 영성 프린스의 직전의 기록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거는 확실하게 변화가 온 건 맞습니다. 제가 이 영성 프린스는 이전에도 변화를 보였을 때 선행까지 나섰던 마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노렸었는데, 이게 놓고 가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 대비해서 직전에 구간별 타임도 그렇고요. 비록 앞선의 우승 마필, 준우승 마필가 11만 신차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 종반의 지원 F타임 양호한 주로였죠. 극히 정상적인 주로 3원 타임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9번 마필의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이 마필 여러분들 필히 안고 가주셔야 됩니다. 9번 마필. 그리고 이제 2회 마필은 말이 7번 승리 테이크이죠. 직전에 정말 약간의 늑발, 거의 꼴찌로 출발했다가 내측 곧게 종반에 취미어 발했던 모습이었는데, 근데 역시나 요반에 출발이 관건입니다. 출발이. 그러니까는 원활하게 출발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또 이런 마필들이 이런 게 있죠. 직전에 늑발해가지고 종반에 취미어로 준우승 했다. 그러면 출발이 정말 좋으면은 무조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참고와 산발을 썼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힘을 써버리면 출발이 원활하게 됐다. 그래서 선의권에 붙는다. 종반에 무조건 이 마필이 상대를 압도한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마필들은 검증이 필요한 그런 전력들입니다. 그리고 또 출발의 변수도 있고요. 저는 충마르스의 메리트는 그다지 높게 보진 않습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정리를 해봤을 때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한 경주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가 1400이라는 점이 그에 따른 변수고요. 반면에 배당 마필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면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의 편성은 됩니다.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네임보 로드를 저는 가장 유력하게 일단은 보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10번, 9번 여기에 7번인데 배당 쪽에 주목하실 수 있는 마필은 10번, 9번. 특히나 더욱더 과감하게 들어간다면 이제 9번 영성 프린스. 자, 저는 이 경주를 현장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충마했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4번 마필이 가장 유력한 건 맞습니다. 4번 마필. 근데 이게 뭐 확신이 있다면 제가 강공략 들어갔겠죠. 근데 1400에 능력 있는 마필이 아니다.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10번 아니면 9번. 특히 9번 마필.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면은 4번 네임보 로드란 마필이 였거는 일단은 좋습니다. 선행이면 이 마필은 버틸 수 있는 뒷심이 있기 때문에 4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9번, 7번 저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명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인기순위 1위, 2위 마필이 동반 입상이 정말 유력하기 때문에 2대 마필 인정하고요. 자, 이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2두 정도? 그러니까는 한방 주력에 두 방 안고 갈 수 있는 자, 이런 경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번 글로벌 최고와 2번 빅터 파티죠. 직전에 2두의 마필은 동일한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최고가 종반에 취임력으로 준우승을 했었고 초반에 선의권에 붙었던 빅터 파티는 아쉽게도 5위권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빅터 파티는 10월 20일 데뷔전 때 정말 걸음이 좋았죠. 편한 선행에 여유있게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직전 경주의 페이는 뭐냐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전개하셨습니다. 편한 선행이 아니었죠. 그리고 너무 외곽 전개였습니다. 게다가 승급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마필이 체중이 무려 12kg가 직전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할 수 없고요. 그래서 빅터 파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뭐 제가 세게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체중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체중이 빠졌다거나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마필 축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축은 3번 글로벌 최고가 되겠죠. 글로벌 최고. 그래서 2번, 3번은 그에 따른 평가. 가장 동반에서 유력하긴 한데 일단 2번 마필이 키를 쥐고 있네요. 바로 체중입니다. 체중. 전개는 좋습니다. 전개를 예측해보면 이번 경주 선행입니다. 게이트 2점까지 주어졌고요. 내측에 빠른 마필 또는 뭐 외곽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은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인데 과연 이제 체중이 회복이 됐을까? 이런 부분이 관건이고요. 그러니까는 체중만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은 금상첨화죠. 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2번 빅터 파티. 그래서 2번, 3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관건은 말이 이제 1번인데 운조름. 이마필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인기를 모읍니다. 물론 이제 직전의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최근 대비 이마필의 훈련 강도는 상당히 많이 약해진 건 맞습니다. 저는 이마필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위력적인 종반의 취임력 지난 9월 8일이었죠. 이때 종반의 걸음이 좋았고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늦발 이후에 초반에 무리, 그 다음에 외곽 전개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걸음 없었고요. 직전에도 이렇게 썩 종반의 걸음이 위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 하나 게이트의 이점인데 그래서 뭐 이마필에 선행을 나설 정도의 순발력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약해진 훈련 강도가 저로서는 좀 변수로 보이시네요. 1번 마필.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고운 클래스, 외곽에는 8번 스타티세. 와, 정말 최은경 기수 금연경만 날라다녔습니다. 정말 지난주 서울에서는 이혁 기수, 문정경 기수. 자, 이번 주 금연경만은 최은경 기수. 저는 뭐 물론 이제 제가 적중을 많이 못했지만 저는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이렇게 열심히 타야 됩니다. 와, 또 들어오네?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타면 저는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적도 나왔고요. 무조건 모든 경주에 열심히 타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 연구 끝에 추천한 마필 같은 경우가 거의 뒤에서 붙들고 늘어지면서 따라가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리면 그거보다 허무한 게 없습니다. 가서 지면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든 마필이 안 갔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최은경 기수가 열심히 타셨고 성적을 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가였고요. 어쨌든 간에 금요경마의 모습을 보면은 최은경의 컨디션 자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컨디션이. 그리고 스타티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종반의 뒷심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2번 마필이 만약에 체중 회복이 안 되고 불안하다라면은 또는 체중이 또 빠졌다라면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마필이 4번 고운 클래스 또는 8번 스타티세 이런 마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외의 마필들은 저는 조금은 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력한 마필은 역시 2번, 3번. 배당은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번에 체중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체중에 크게 변동치가 없더라면 그냥 한방 인정합니다.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체중이 회복이 되면 더욱더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반면에 저는 1번은 좀 저평가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그리고 8번. 자 여기에 이게 깊게 들어가면 이게 한없이 깊게 들어가는데 뭐 10번 마필도 기습 선행 가능하고 7번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압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2번, 3번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 이거는 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수의 마건은 복승식 기준으로 안고 간다는 건 의미가 없겠고 그러면 이제 뭐 3복으로 많이 안고 간다라면은 이외의 마필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겠죠. 그러니까는 펜스타라든가 10번 또는 7번 모로라든가 3복으로 들어간다면 근데 복승식 들어왔을 때는 2번 축에 3번, 4번, 8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충마 선정은 2번이냐 3번이냐 이거는 2번의 현장의 체중 체크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기입니다. 국산모 5등급 1300m 레이스 딱 2경주까지가 거의 중저 배당 예상이 되네요. 3경주까지. 그리고 이제 4경주부터는 뭐 배당 여부를 떠나서 저는 강공략 준비되어 있고요. 자, 3경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목할 마필이 발이 4번 OK드림입니다. OK드림. 자, 이 OK드림은 상당히 빠른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선인용 마필이고 뭐 이번 경주에 편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뭐 내치는 2번 태왕신기가 좀 빠르긴 합니다만 OK드림은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저는 선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이 편성 엄청 여러분들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OK드림이 현재 인기순위 1위냐 2위냐 3위냐 아마 이 부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믿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OK드림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능력만 놓고 보더라도 5등급에서는 이미 입상의 경험이 있고요. 1300m 레이스 충분히 검증된 마필이고 약간의 부진, 출전 제외 그리고 그 다음에 4등 그 다음에 또 꼴찌 그리고 직전에 4등을 했는데 직전에 이 편성이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던 마사랑길 입상했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등급에 승급해 있는 상태가 됐고요. 당시에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 포켓밀리언 이 마필 또한 4등급 4등, 3등, 2등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현재 등급은 4등급 마필 준우승했던 마필 퍼펙테이션 이 마필은 12월 3일이었죠. 대상경주제를 가지고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역시 4등급에 가 있는 마필. 그러니까는 직전에 OK드림이라는 마필이 빨리 출발이 이루어졌다가 포켓밀리언이 빨라가지고 선행 내줬고
그 다음에 내측에 핌이라는 앞에 빨아서 또 따라가는 과정이었는데 따라가서도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포켓 밀리엄, 퍼펙트 액션, 마사랑께 엄청나게 상대들이 강했던 현재 다 4등급에 가 있는 그런 딴 세상의 마필들이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케이 드리면 여러분들 믿고 가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위권 같은 경우에는 내 몸 불편하는 마필이 기존에 빨랐는데 최근에는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의적으로 따라갔다는 것보다는 출발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로 올라왔죠. 그래서 앞선에 수월한 선입전개 기대가 되고요. 이번 태양신기 마찬가지로 뒷심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스피드도 좋긴 합니다만 스타트도 있는 마필인데 중반에 뒷심에서 오히려 점할 수 있는 마필이 이번 태왕신기. 여기서 또 이제 정리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외곽에는 19조 수승의 마필에 금화휴지이트란 마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못 보겠네요. 이거 인기를 조금은 모을 것으로 보이지긴 합니다만 GM사 때 걸음 자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걸음의 위력 자체가 이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11번은 저는 삭제하고요. 오히려 안고 한다면은 블루 캡틴이죠. 직전에 이 마필은 분명히 종말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앞선에 정말 편하게 났었을 때 버티는 수준의 걸음이었다면은 이제는 따라가서 추임력을 기대해볼 정도의 그렇게 힘이 차있는 마필이 블루 캡틴입니다. 비록 윤영석 기수, 정우철 기수 교체가 되긴 했지만은 정우주 기수는 블루 캡틴과 호흡을 맞추면서 딱 한 번 기승했는데 준우승의 성적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준우승이 정우주 기수가 23조 마방의 마필에 무려 22번을 탔는데 딱 한 번 이상이죠. 그 경주가 그 경주였습니다. 그 마필이 블루 캡틴에 딱 첫 번째 기승했던 그 경주였죠. 지난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인 기수로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출발 연습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그래서 이 경주 역시 저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충마의 믿음을 여러분께 심어드렸죠. 4번 OK 드림입니다. 정리합니다. 3경주 4번 OK 드림을 기본이 추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3번, 2번, 그리고 10번입니다. 4번 축에 3번, 2번, 10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첫 번째 A급 경주이고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그럼 좀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자, 먼저 이번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추입형 마필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레이스룸 자체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선행을 낮출 수 있는 마필은 있습니다만 거리가 1600m 레이스라는 점이 일단은 또 변수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두 마리인데 특히 이 마필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죠. 라운스트로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퍼플스타 빠른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고요. 특히 퍼플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전개가 썩게 매끄럽지는 않았지만은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의 탄력감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퍼플스타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였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베스트는 9월 22일이었습니다. 1600m 레이스 준우승을 했을 때 이때 선입전개로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체중이 483이었습니다. 483. 그런데 이번 경주에 그 다음 경주였죠. 472kg.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거의 11kg 빠졌죠. 그 다음에 직전 경주 또 체중이 6kg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와 비교해 보면은 거의 17kg가 빠진 겁니다. 게다가 외곽 게이트. 그 점이 변수입니다. 이 마필은 체중을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추입형 마필이 다수인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선행 선입형 마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11번 마필은 그렇고 자, 이제 6번, 7번인데 저는 이 7번 스트라이크 존은 사이즈를 좀 약하게 보는 마필이고요. 게다가 승급점. 그러면 이제 나운스트로의 마필인데 물론 이제 지난 10월 22일이었죠. 이때는 월등하게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무려 7마시는 이겼죠. 근데 승급전에 물론 외곽의 11번 게이트에 전개가 불리했던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과연 이 라운스트로의 마필이 그러면 이제 편하게 선행을 받았다 쳐도 과연 1600을 이 마필이 장담할 수 있겠느냐?
1400의 거리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것도 거의 후미권이었습니다. 게다가 1600을 안 뛰어본 마필입니다. 이전에도. 그럼 과연 55.5km를 짊어지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이거는 충마 선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번 빼고 11번 뺀다는 게 아닙니다. 안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추입형 마필이 다수인데 그나마 선익용 마필이기 때문에 안고는 가는데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저희 누림수 바로 이 10번 부미스타입니다. 부미스타. 아, 정말 이 마필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부미스타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도 약간의 불안수였고요. 게다가 추입형 마필이 다수인데 저는 최근 이 부미스타의 경주력을 딱 지켜봤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난 10월 8일 이번에 나오는 스타드래곤 마필을 이 마필이 이겼었죠. 이때 편성 강했습니다. 남양볼트, 연승브라보, 밀크데이. 밀크데이는 현재 승급해 있죠. 그리고 직전 경주도 닥터워리어, 런닝워리어, 닥터레오 만만치 않았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런데 역시 종반의 추임력으로 올라왔던 마필이 부마스타입니다. 부미스타. 죄송합니다. 부미스타. 자, 그런데 이번 경기도 직전 대비 2km의 감량이 2점이고요. 게다가 1600m 레이스. 저는 이 마필을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의 폭발력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는 고노찬 기수가 이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추입형 마필입니다. 크게 자리 선점 필요 없습니다. 자리만 잡고 가면 분명히 종반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러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은 10번 부미스타를 저는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외 마필 중에서는 역시 금연경마의 히어로죠. 스타드래곤. 이 마필도 현재 안장이 교체됐는데 최근 대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장 자체는 가장 그야말로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이외 마필 중에서도 안고 갈 마필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10번 부미스타를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3뒤의 마필 6번 11번 그리고 5번 이 마필들을 먼저 주목을 하겠습니다. 10번을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6번, 11번, 5번이고요. 현장에서 임팩트 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되겠고요. 강공략 경주. 자, 이거는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2번 후사이치냐 아니면은 6번 솔레다드냐. 자, 이 솔레다드가 이제는 경주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정말 데뷔할 당시부터 마체는 작지만은 정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몇 번은 설명드렸던 마필인데 좋은 시절은 다 갔네요. 이제는 인기 마필이고, 자,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이 지난 10월 22일이었죠. 무려 엄청난 호기로는 이 마필이 신마신을 이겼습니다. 신마신. 그 다음 경주에는 선행정계가 아니었고요. 선입 경합이었는데 그래도 끈끈하게 이 마필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55km를 짊어지고 선전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선익용 마필이 있을까를 놓고 본다면은 외곽에 있는 8번 밀크데이 정도? 그나마 빠른 마필은 밀크데이죠. 솔레다드의 여건은 정말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장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솔레다드의 성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최상현 교수의 호흡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았고요. 7월 7일이었죠. 이때 준우승 했을 때 아마도 이때부터 저는 기억을 하는데 준우승, 물론 이제 그전에는 6등급 레이스도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7월 7일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승급전에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승급전에 5등 4등급 경주 첫 번째 우승이었죠. 무려 10마신 이겼을 때 최상현 교수. 직전에 강편성의 선입전개였지만은 또 4등 선전했고요. 다 최상현 교수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빠르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 이제 추입형 마필이라면은 신인 교수들이 계승했을 때 그냥 참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발만 딱 쓰면 됩니다. 그냥 올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선인용 마필 같은 경우에는 자리 선점도 중요하겠고 페이스 안배 정말 중요하고요. 과연 권호찬 기수가 이 마필에 첫 기승을 했는데 과연 능력을 100%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최상현 기수의 55kg면 무거워 보이진 않지만은 권호찬 기수의 54.5kg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감량을 안 받았으면은 56.5kg가 되겠죠.
무거운 겁니다. 부중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솔레다드가 장거리를 최근에 연투에서 뛰었죠. 근데 이번에는 2주 만에 나온다는 점이 이 자그마한 체형의 맞빌이 과연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 라고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기수가 최상현 기수라면은 이번 경주의 후사이치 이쪽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후사이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부담 중량에 예민한 마필이 아닙니다. 지난 9월 8일 5등급 경주만 지켜보더라도 57을 짊어지고도 나름대로 우승을 했던 마필. 그래서 결론은 저는 축은 6번이 아니라 2번이고 저는 6번은 이번 경주 한 템포 쉬어가는 타임으로 보여집니다. 저에 따른 판단은. 그러면은 2번 마필을 세게 인정을 했을 때는 주목할 마필은 4번 두바이 평정이죠. 그래도 10월 29일 날 후사이치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진경기수 믿음이 가고요. 4번 두바이 평정. 여기에 8번 밀크데이. 아마도 6번이 의지가 없다라면은 또는 약하다게 느껴진다라면은 8번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 9번 퍼플라인. 최고의 키를 지는 마필은 말이 7번입니다. 정말 이 대호전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필. 저는 이 대호전설이 공백이 너무 깁니다. 근데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전에 이 마필 추천을 드렸죠.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근데 대호전선이 정말 선전하다가 이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가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진했다가 직전에 54kg를 딱 짊어졌길래 이거는 정말 기회다 라고 했었는데 초반에 SNF 타임이 15초입니다. 득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마필이 너무 후민권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종반에 올라오는데 이미 경주는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호전설이 최근에 이 마필의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진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대호전설이 만에 하나 현장에서 정말 체중이 15kg 불면 이거는 무조건 봐줘야 되고 놓고 갈까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는 이 마필이 정상적인 체중에서는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정확하게는 16kg고요. 16kg. 그래서 그 체중이 회복이 된다면 대호전설은 절대 저평가돼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놓고 가는 거 여부는 현장 체중이라든가 확인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안고 가는 쪽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이 일단은 포인트다. 제가 볼 때는 쉬어가는 타이밍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상현 교수가 갈아탄 후사이치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7번, 8번, 9번입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 이 마필들이고 여기서 또 키를 주는 마필은 8번이죠. 죄송합니다. 7번이죠. 7번. 대호전설. 여기서 키를 주는 마필은 7번입니다. 대호전설. 이 마필이 고배당 보병 마필입니다. 7번 마필. 제가 그냥 감으로 센 마필인데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최근에 분명히 내용 자체가 좋고 변화가 없으면 노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분명히 최근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중까지 보고 과감하게 들어갈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는 6번의 불안 요소를 딱 짚는 순간 공략의 메리트는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부경력만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은 제5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준비된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6경주 최고의 메인이 되고요. 인기 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보실까요? 2번 골든 플러스, 4번 최강 쏜살, 5번 카르페 바벨, 7번 한강 세이버. 이 마필들이 현재 공통점이 있죠. 인기 마필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공통점은 직전에 같은 경주를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번에 핸디캡 경주죠. 직전에 당시 성적은 카르페 바벨이라는 마필이 52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강 세바라는 마필이 52kg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4kg를 짊어졌던 최강 순살이 당시에 4등을 했고요. 골든 플러스라는 마필이 52kg를 짊어지고 5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직전에 카르페 바베라는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핸디캡 경주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부담이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카르페 바벨 동일하게 52kg, 한강세이버 동일하게 52kg, 최강손살 동일하게 54kg, 골든플러스 동일하게 52kg.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은 직전에 카르페 바벨, 한강세이버, 최강손살, 골든플러스 전개상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능력에 다 거의 최선이었고, 약간의 한강세이버가 모래를 맞고 그 점은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는데 거의 능력대로 뛴 겁니다. 그러면은 카르페 바벨을 당연하게 세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얘는 제 능력대로 뛸 것입니다. 카르페 바벨.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이 최강손살. 그러니까는 최강손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마필은 2등급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지난 6월 30일이었죠. 1200을 불량줄에서 1분 12초대에 주파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정말 부진합니다. 걸음은 좋은데 계속 부진하다가 직전에는 4등을 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능력대로 뛴 건 맞습니다. 최강손살이 직전에 안 간 거 아니고요. 최선이었는데 약간의 외곽을 돌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측으로 이 마필이 포진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동안의 부진에서 직전에는 호전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미 현급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다. 충분히 직전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최강손살입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는 4번 마필이 되겠고요. 자, 뭐 당연하게 5번 칩은 안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한 뒤에 키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입니다. 정말 이 헬로윈 파티, 이 마필 또한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마필이 9월 1일, 9월 17일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마필이 연투를 했습니다. 정말 4연승을 하면서 이 마필이 승승장구를 했고요. 근데 딱 제동이 걸린 게 10월 22일. 이때는 경합에서 이 마필이 좀 밀리면서, 그러니까는 외곽을 좀 많이 돌았었죠. 초반에 약간의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경합을 했다가 종반의 걸음이 그냥 무뎌지는 모습이었고요. 직전 경기로 마찬가지로 또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그야말로 기진맥진. 거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의 부담 중량은 57kg의 부담 중량. 자, 뚜렷하게 병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가 뭐냐면 그동안의 연투 과정이 좀 오래 갔다. 그러니까 이 연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필에 엄청나게 무리가 갑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10월 달에 그 무리했던 외곽 경합 전개. 이때부터 마필이 약간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 헬로윈 파티 같은 경우는 이용락 기수가 호흡이 정말 워낙 좋은 기수가 되고요. 4번을 기서 3승을 했고, 이번에는 직전 대비 2kg의 감량 이점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이 마필이 지난 10월 22일부터는 이전 대비 체중이 많이 늘었죠. 489가 최근에 거의 맥시멈이었는데 이때 498, 9kg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직전 경주는 또 3kg 늘면서 정확하게 현재 12kg가 대략적으로 오버된 상태입니다. 헬로윈 파티. 자,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놓고 가거나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이미 이전에 보여준 거는 있습니다. 이전에 이 마필은 월등하게, 특히 이날이었죠. 이번에 인기순위 2위 마필, 한강세이버라는 마필을 9월 1일 날 1kg을 더 짊어지고도 무려 6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헬로윈 파티가 6마신. 물론 이제 이번 경기는 3kg를 더 짊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1kg에 6마신이면은 엄청난 거죠. 게다가 1200m에서는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여러분 현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체중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너무 무리한 경합이었다. 이거는 불변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했던 경합.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빠른 마필 이제 골든 플러스라든가 물론 이제 카르페 바벨 좀 빠르고, 그런데 아마도 헬로윈 파트라는 마필이 초반에 3선 정도? 아니면 내측에 3위권 정도만 붙어준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장 상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A급 메인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4번입니다. 최강손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여기에 당연하게 카르페 바벨 직전과 동일 부담이라면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7번 키로지는 마필 6번. 여기에 자, 이 마필은 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4번 최강손살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마필 카르페 바베, 그리고 7번 한강세버. 2대 마필은 뭐 필요 않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은 현장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대의 보병 마필이 있는데, 자, 이 마필도 확인할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주목할 마필은 4번이고 키르주 있는 마필은 6번입니다. 어차피 5번, 7번은 뺄 수는 없습니다. 4번을 기본 예측을 해서 6번 이번 경주는 키르주고 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단순하게 이제 쌍승식, 복승식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3복승식이 4번, 5번을 기본적으로 추구한 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4번, 5번. 그래서 6경주는 이렇게 A급 메인을 준비하겠고, 저는 꼭 성과를 내겠습니다. 금융경마의 아쉬움은 정말 확실하게 만회를 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는 A급 메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경주 하이라이트 경주까지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 부경경마는 오전장에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혼돈도가 있긴 합니다만, 뭐 뚜렷하게 강하게 들어갈 경주, 특히 1경주 그렇죠. 그런 경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1, 2, 3경주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후반부의 4, 5, 6경주는 좀 가감성도 필요해 보이고, 한번 강공야로 한번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3주차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 몫은 현장의 좋은 성적, 이게 저에 따른 남은 성적, 저에 따른 몫인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한테는 상당히 보상이 됩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정말 자신있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